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현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미키마우스네가 만든 환상과 모험의 스트리밍 서비스죠. 마블은 물론이거니와 스타워즈까지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콘텐츠들 다량으로 보유 중이지만 이거 다 보면 뭐봄 싶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디즈니 플러스의 뒷면, 김용회가 작정하고 추천하는 미드 영화 애니,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보기만 하면 개이득인 핵객 꿀잼 컨텐츠들 지금부터 일망타진 들어갑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럼 지금 바로 고고고! 드라마는 몰라도 이 멜로디만큼은 익히 알고 있다는 전설의 미드 엑스파일은 요즘 가뜩이나 인기가 높은 미스터리와 초자연 현상을 두 명의 FBI 수사관이 조사해 나가는 내용으로 어린 시절 외계인에게 납치당한 여동생을 찾고 있는 게 목적인 이런 현상들의 진심인 남자 수사관 폭스 멀더와 이런 일에 다소 회의적이면서도 현실주의자인 여성 수사관 데이나 스컬리까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콤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쩔? 이 콤비가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인간의 범죄를 넘어선 기묘한 일들 뿐이고 스컬리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림과 동시에 멀더의 기가 막힌 프로파일링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점점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한편 두 사람은 강한 신뢰로 끈끈해집니다. 그러던 중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미국 정부가 극비리의 외계인을 포획하고 죽인 사실을 알리지만 얼마 후 돌연 그 고발자가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네, 스토리는 여기까지. 꼭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화 스토리가 완결되는 구조로 질질 끄는 일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외계인과의 접촉, 연구시설, 비밀협정, 인간 납치 등등을 깊이 있는 통찰로 조명하기 때문에 요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엑스파일을 안 봤다? 직무유기. 전체 시즌은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쉬는 날엔 엑스파일. 이 작품이 디즈니 플러스에 있었네요. 제목은 홈랜드, 기가 막힌 재미를 보장하는 스파이 스릴러 드라마 시리즈로 전 8시즌입니다. 제작사가 폭스라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인수합병의 순기능입니다. 이 작품은 원작까지는 아니지만 기드온 라프라는 이스라엘 감독이 제작한 하투핌이라는 작품의 설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은 한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출연했던 클레어 데인즈와 빌리언스로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데미안 루이스, 미 해병대 보병 수사관인 니콜라스 브로디아사는 이라크전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8년이나 지나 미군의 알카에다 급습 작전 중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자그마치 8년이나 포로를 했으니 그야말로 영웅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지만 유능한 CIA 작전 담당관 캐리 매티스는 몇 개월 전 이라크의 내통자로부터 한 미국인 전쟁 포로가 알카에다로 전향했다는 정보를 얻었고 이 니콜라스 브로디를 의심하고 정체를 밝혀내려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이 니콜라스라는 캐릭터의 선악을 캐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기 때문에 쫄깃하기 짝이 없는 데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암약하고 싸운다는 스토리 더하기 미국 내 정치, 국제, 정세 등의 정통한 현실 반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날 최소 시즌 하나를 털어먹게 됩니다. 전체 8시즌에 각 시즌은 12화 구성이니까요. 총 96개 에피소드인데 좀만 보다 보면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싶으실 예정. 에미상에서 최우수 드라마 부문 나무주 여우주부터 6개 부문을 싹 쓸었던 드라마를 꼭 제발 머스트 부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삼라만상의 원리와 예측이 모두 담겨있는 애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심슨 가족.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다면 심슨 가족을 모두가 알지만 그 모두가 심슨 가족을 본 건 아니라는 거. 60개국에서 20개 국어로 번역되어 매주 6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데도 말이죠. 1987년 4월 미국 폭스 채널의 트레이시 울먼쇼의 코너로 2년간 선을 보이다가 1989년 12월부터 정규 시리즈로 제작이 시작된 심슨 가족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스프링필드라는 가상의 마을에 살고 있는 미국 중산층 가정의 해프닝으로 맛보는 풍자, 패러디, 블랙 코미디의 대환장 파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특유의 땡글한 눈과 노란 피부의 작화, 온 가족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이 오프닝이 유명하지만 어린이용 애니는 절대 아니고요. 아주 묘사가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린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엄청나게 폭이 넓은 유머의 범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밈을 양산하며 언어와 문화에 미친 영향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33시즌의 700여 개의 에피소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 저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한 에피당 20분 정도라 가끔 사탕 까먹듯이 몇 개 보다 보니까 금세 절반 정도를 컴플릿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약간 리버럴한 스탠스이고 인간관계나 사회에 대해선 시니컬하지만 최대한 다양한 시청자로 하여금 스트레스 없이 즐기게 하려는 의도가 작품 내내 엿보입니다. 막장이긴 한데 낙천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이야기 놓치시면 섭하겠죠. 올 게 왔군요.
시애틀의 그레이스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외과의들의 일과 사랑 쭈뽀 그레이 아나토미입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 방송사에서 더빙판으로 방영한 적이 있어서 보신 분들은 정말 많으실 텐데요. 사실 CSI가 유행하던 시기 국내에선 미드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주인공 메러디스 그레이는 시애틀 그레이스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메러디스가 어린 시절 집을 나갔는데 첫 출근 전날 바에서 만나 원나잇을 때려버린 한 남자가 하필 그레이스 병원의 어텐딩이자 우수한 뇌외과의인 데릭 셰퍼드였던 것. 이렇게 두 사람의 일과 사랑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조연들이 특히 죽입니다. 메러디스의 절친 크리스티나 양으로 나온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의 얼굴은 이 작품으로 익히 알려졌었고요. 우수한 심장외과의인 버크, 메러디스의 동기이자 메러디스를 짝사랑하는 조지, 트레일러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과거를 가진 속옷 모델일로 학비를 벌었던 이지, 데릭 셰퍼드의 아내로 유능한 산부인과의인 에디슨, 그런 에디슨과 바람을 피웠던 성형외과의 슬론까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학 드라마를 표방한 사내, 아니 원내 연애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물론 의사로서의 아픔, 고뇌, 기쁨, 성취, 성장이 표현되지만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다채롭게 뭐랄까 숙직실에서 그 뭔가를 합니다. 드라마 시작과 끝엔 주인공 메러디스 그레이의 독백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게 참 매력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만간 시즌 18이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정주행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방금 전 그레이 아나토미 직전에 ABC에서 잭팟을 터뜨렸던 히트작 드라마가 바로 위기의 주부들이었습니다. 위스테리아 스트릿에 살고 있는 성숙한 여성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주제로 서스펜스,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섹슈얼한 요소까지 잘 섞어 강렬한 드라마를 잘도 뽑아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낙에 히트를 쳤었고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에서는 너무 잘된 나머지 리메이크판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 말이죠. 주부들이 나오는 드라마지만 남성들에게도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아주 매력이 있고 표현 수위 또한 높았기 때문인데요. 4명의 주인공을 열거하자면 그림책 작가인 수자는 남편과 이혼 후 딸과 둘이 살고 지옥에서 온 요리 실력을 가졌죠. 이웃집 남자 마이크와 사랑을 키웁니다. 커리어 우먼이었던 르넷은 아이 4명의 육아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완벽주의 주부인 브리는 이상적으로 꾸려나가던 가정의 붕괴 앞에서 필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직 탑 모델이었던 가브리엘은 실업가인 남편 카를로스와의 부부 생활에 불만을 갖고 정원사 알바를 하는 고교생 존과 그리고 개취로 부동산업을 하는 이 드라마의 감초 이디 브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뭐 당연히 가브. 총 8시즌에 180에피였고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결혼을 하셨다. 그렇다면 배우자분과 함께 와인 한잔하면서 보기에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필라델피아는 언제나 맑음. 이 작품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2005년부터 방영되어 15시즌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코미디 시트콤 역사상 최장수 시리즈입니다. 프렌즈 같은 시트콤이 레전드였던 이유는 꿈 많고 사랑스러운 귀엽게 복작되는 캐릭터들 때문이었는데요. 반면에 이 작품은 요렇게 생긴 주역 3인방이 중심에 있고 상당히 표현이 세고 사회풍자가 딥합니다. 근데 이런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병맛까지 끼얹어서 이런 시트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미국적인 건가 싶죠. 캐릭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영상 검열될 것 같아서요. 넘어가시죠. 아니 근데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 가이드를 계속 보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고 너무 재밌어서 전 지금도 쉬는 날 이거 볼 생각에 두근두근합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네요. 정신줄 내려놓고 트시고 자신의 윤리와 도덕성과의 배틀 이후에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되는 범죄 실화를 드라마화한 시리즈 아메리칸 크라임 스토리입니다. 요즘 워낙에 여러 OTT들이 범죄 다큐를 우후죽순 내고 있죠. 당시의 기사나 사진, 녹취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범죄 다큐들도 뭐 재밌긴 하지만 사건의 완벽한 재현과 미친 싱크율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열연이 가미된 이 작품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정말 이거 좀 지나치게 재밌어요. 시즌은 총 3개, 한 시즌당 하나의 주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즌에서는 1997년에 있었던 O.J. 심슨 사건을 다룹니다. 전 인기 NFL 선수 겸 배우인 O.J. 심슨이 백인 전처와 그 친구의 살인범으로 지목이 되어 도망 끝에 체포가 됩니다. 심슨은 저명한 변호사들을 모아 최강의 변호인단을 결성하고 모든 언론이 주목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는데 변호인단은 재판을 인종 대립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면서 경찰의 차별적인 언동이나 증거 등으로 결국 심슨이 무죄를 받아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지죠. 이 첫 번째 시즌을 봤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전 세계 비평가들이 배우들의 연기력을 경이로울 정도라며 극찬을 했고, 특히 에필로그에서 보여준 주요 관계자들의 근황까지 보면서 이게 실화였고 드라마가 끝나는 게 정말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배우 쿠바 구딩 주니어와 사라 폴슨, 데이빗 쉬머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2년 뒤에는 베르사체 암살을 주제로 한 시즌2가 나와서 엄청 흥분하면서 봤는데 웬걸 두 번째 시즌도 기가 막혔습니다. 1997년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가 마이애미의 자택 앞에서 지명수배 중인 앤드류라는 이름의 의문의 남성에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그 앤드류라는 남자는 그 전에도 4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는데요. 사건 8일 만에 범인도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드라마는 베르사체와 앤드류의 과거를 탐색하면서 그 경위를 밝혀나가는데요. 잔니 사후 베르사체의 디자이너를 맡은 도나텔라 베르사체 역으로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시즌3도 엄청난 주제를 들고 와서 화제였죠. 바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르윈스키의 스캔들. 심지어 재임 기간 동안 일어난 이 희대의 사건이 유명한 건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뉴스를 접했어도 사건의 내막과 디테일한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드물 텐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셨던지 이걸 보시면 생각이 바뀌시게 됩니다. 너무 재밌게 봐서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시금 시리즈에 등장한 사라 폴슨, 빌 클린턴 역에는 클라이브 오웬, 르윈스키 역의 비니 펠디스틴 등 배우들이 엄청난 열연을 보여줬고요. 이 시리즈 제작에 실제로 모니카 르윈스키가 참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오곤 하는 법이죠. 워킹 데드, 이 시리즈는 워낙에 팬이 많아서 딱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 저처럼 중간에 끊어봤거나 아예 안 보신 분들에겐 이 영상이 작품에 빠져들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워킹 데드는 좀비에 의한 세계의 종말을 그린 소위 좀비 아포칼립스 대서사시죠. 황폐해진 미국 땅에서 쉴 곳을 찾아 좀비로부터 도망, 아니 무쌍을 하면서 여행하는 그룹의 희노애락을 그립니다. 2010년의 시즌1부터 2019년의 시즌10까지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아남은 채 이젠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전쟁을 벌여온 인간들의 이야기가 결국 시즌11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즌11은 전체 24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월 27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파트 1에 해당하는 1부터 8 에피소드를 단독 공개했습니다. 시즌11의 파트 2를 기다리며 다른 꿀잼 미드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의 진면목은 좀비를 썰어대는 액션이나 치열한 생존보다는 이런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점과 인간관계입니다. 좀비가 패시브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가정을 가장 충실하게 영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좀비는 구태한 장르가 된 것 같지만 워킹데드 같은 좀비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니까요. 썸네일하고 예고편 칙칙하고 처절해서 딱히 손 못 대셨던 분들께 격렬한 추천을 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가장 화제였던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플레이보이즈의 모델 출신으로 알려진 베이워치의 파멜라 앤더슨과 록밴드 머틀리 크루의 드러머 토미 리, 그들의 신혼여행 때 아주 사적인 모습이 담긴 그 뭐랄까 아주 그냥 사적인 테이프가 공개된 기간 동안과 겹친 3년간의 결혼 생활 및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입니다. 특히 신데렐라 실사판의 릴리 제임스가 파멜라 앤더슨, 윈터 솔저의 세바스찬 스탠이 미친 수준의 열연을 펼치는데요. 이 연기를 위해서 릴리는 온몸에 인공 보형물과 파란색 렌즈, 금발 가발을 써야 했고 세바스찬은 30개의 문신, 그리고 기타 등등을 해서 미친 싱크율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감독이 아이토냐, 크루엘라의 크레이그 길레스피. 이 드라마 첫 화부터 끝장납니다. 집수리로 고용한 기술자 고티에가 팸 앤 토미 부부에게 해고되고 나중에 연장을 챙기러 다시 왔더니 총으로 위협받고 쫓겨나 버리죠. 그래서 고티에는 그들의 금고를 털기로 하는데요. 거기서 테이프가 나왔지 뭡니까. 54분 분량의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고티에는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업자와 이 테이프 복제를 떠버립니다. 이제 전국구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드라마는 여러 방면에서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90년대를 고스란히 재현한 샷들, 음악, 속도감, 배우들의 변신, 스타일리시한 연출 등 너무 확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은 잘 뽑힌 8개 에피소드로 하루에 정주행하기 딱 좋습니다. 단 내용이 세기 때문에 후방주의 요망. 여러분이 만약 영화 팬이신데 브래들리 쿠퍼, 케이트 블란쳇, 루니 마라, 토니 콜렛, 윌렘 데포, 론 펄먼이 다 나오고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찍은 영화가 있고 그게 기가 막힌 느와르 스릴러라면 안 보실 리가 없겠죠. 나이트메어 엘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상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1946년에 출판된 윌리엄 린지 그래셔미 집필한 동명의 명작 느와르 소설을 모티브로 하고 할리우드 황금기의 명장인 에드먼드 굴딩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나이트메어 엘리의 스토리를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쇼 비즈니스계에서 성공을 꿈꾸는 욕망적이고 야심찬 청년 스탠턴은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생물을 내놓는 괴이한 카니발에서 독심술사 진화를 이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술과 사람의 마음을 뺏는 천부적 재능, 더하기 카리스마까지 앞세워 그는 단숨에 뉴욕 상류층의 거물들을 상대로 막대한 부를 손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욕망 속 밑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았고, 심리학자 릴리스 박사는 뉴욕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거물을 스탠턴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의 앞엔 뜻밖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드먼드 굴딩의 영화는 당시 프로덕션 코드에 의해서 금기시되고 영상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으나 긍정적 의미의 변태라고 볼 수 있는 기에르모 감독이 집요하게 표현한 이 기괴한 카니발은 정말 꼭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분명 영화의 한계치를 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니 얼마 전 아카데미에도 4개 부문에나 노미네이트가 되었겠죠. 특히 스탠턴에게 독심술을 전수하는 진화를 토니 콜렛, 그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심리학자 릴리스 박사를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금발머리는 40년대 필름 느와르에서 남자들을 나락 보냈던 판무 파탈로 유명한 레전드 베로니카 레이크처럼 보여서 섬뜩합니다. 이미지부터 음악, 스토리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황홀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시네마이고, 이런 영화를 보는 건 영화팬의 책무라는 생각에 이 리스트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컨텐츠 왕국 미키마우스네가 아동 컨텐츠나 마블, 스타워즈만 뽑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화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터치스톤이나 미라맥스 같은 영화사를 통해서 디즈니는 1990년대부터 매운맛 영화들을 꾸준히 뽑아왔습니다. 타란티노 같은 감독도 디즈니 시대의 미라맥스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유전자도 유산도 고스란히 긁어모은 정수가 현재의 디즈니 플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마블과 스타워즈, 픽사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드린 작품들이 모두 있는 스타에서도 볼 게 정말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네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재미를 느끼시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작품을 알게 되시고 보시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자자, 뭐하십니까? 치킨집에 주문 넣으시고요. 오늘은 김효쾌가 추천한 디즈니 플러스의 숨겨진 명작들 정주행 달려보시죠.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